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미국. 현재는 한국과 군사적, 경제적 파트너이기도 한데요. 북미 대륙의 거대한 나라 미국에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을 찾아 LA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샌페드로의 엔젤게이트 공원입니다. 이 일대를 코리안 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곳에 있는 거대한 청동종 때문입니다. 바로 미합중국의 독립 2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이 미합중국 국민에게 기증한 우정의 종입니다. 1976년 한국과 로스앤젤레스 간의 자매도시 결연을 기념하여 종각을 세우고 그 안에 종을 설치하였습니다. 이곳 샌페드로는 로스앤젤레스의 관문으로 물자 수송이 분주한 항구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태평양을 바라보는 전망이 뛰어나고 조용하고 아담해서 현지인들도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즐겨 찾는 장소입니다. 우정의 종의 높이는 3.63m, 둘레는 7.25m, 그리고 무게는 17톤입니다. 주석, 동, 금, 은을 섞어 만든 이 종은 한국의 종이 가지는 특색과 우아한 전통미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종의 둘레 네 곳에는 한미 두 나라의 자유와 독립,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여신의 모습이 나란히 새겨져 있고, 종의 아래와 위의 가장자리에는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 무늬로 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통적 건축 양식으로 세워진 종각은 청기와로 지붕을 이었으며 한국의 고유의 단청과 문양으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우정의 종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미 해군 전함 아이오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아이오와 전함은 태평양 전쟁 때 모든 대항을 주름잡아 바다의 황제라고도 불렸는데요. 지금은 은퇴역 후 LA 샌페드로 항만에 정착되어 2012년 7월부터 박물관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친 것과 길이가 비슷하고 높이는 14층 건물과 비슷한 아이오와급 전함은 최대 33노트로 당대 전함들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고속 전함이었습니다. 또한 USS 아이오와는 한국전쟁에 참전해 종군 기념훈장을 2번이나 받았는데요. 1952년 4월 8일에서 10월 16일까지 흥남, 청진, 고성에서 지상부대를 지원했던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전함입니다. 현재는 선박갑판 19개 중 7개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고, 관광을 할 때에는 전함의 미사일 갑판을 통과하여 외국 고위 관료를 맞이한 루즈벨트 대통령과 함장의 선실 내부를 지나 선원들의 식사구역인 하갑판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안으로 이동하게 되면 아이오와가 항해했던 노선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 구석구석 계급별로 잠을 청하던 침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 선원들의 삶을 더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에서 일반 선원들뿐만 아니라 미국 전 대통령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수상, 그리고 이오시프 스탈린 전 러시아 수상과 전시 회담을 하기 위해 대서양을 항해할 때 다리가 불편한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을 고려해서 침실 바로 옆에 만든 욕조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소는 대한인국민의 기념관입니다. 미주 지역 독립운동단체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인국민회는 1910년 샌프란시스코의 중앙총회를 두고 조선의 국권회복과 독립운동을 지원하였으며 1938년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여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 권영신입니다. 대한인국민회는 일반적인 그냥 자치단체가 아니고 임시적 정부 역할을 해왔고, 사실 대한인국민회 총회관에서 보면은 5개의 지부총회가 있었습니다. 하와이에 있었고, 우리 북가주에 있었고, 시베리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원동에 있었고, 멕시코에 있는 5개 지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116곳의 지부를 갖고 있는 정말 국제적인 활동을 한 독립운동단체입니다. 대한인국민회의 역사는 한인들의 미주 이민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1902년 12월 22일 102명의 대한제국의 한인이 제물포항에서 하와이에 있는 사탕수수와 파인애플 농장의 노동자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이들을 주축으로 1904년까지 7,500여 명에 이르는 한인 이민 1세대가 형성되었습니다. 3년 후 미주 지역에는 총 24개의 한인단체가 결성되었는데요. 1908년 장인환, 전명훈 의사의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의 저격 의거를 계기로 더욱더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치기 위해 한인단체들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고 1910년 마침내 대한인국민회라는 하나의 단체로 통합되었습니다. 참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11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정말 여기도 그분들이 와서 고생을 많이 했죠. 하와이에 왔는 분들은 하루에 10시간, 14시간을 중노동을 하고, 멕시코에 가 있는 이민자들은 정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먹을 걸 덜 먹고 정말 자녀들을 내팽개 쳐놓고 그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모금운동에 참여를 했는 결과 대한인국민회 3대 총회장이 바로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개인은 제 민족을 위해서 일함으로 인류와 하늘에 대한 의무를 수행한다 라며 고된 현실 속에서도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던 동포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켰고, 동포들이 지원한 자금을 공채 형식으로 발행하여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공채 영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대한인국민회는 독립운동 자금 지원 이외에도 미국 내에서 재미동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아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에 관한 일은 일본 정부나 관리를 통하지 않고 한인사회와 직접 교섭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을사조약 폐기운동, 한일합병 반대운동, 파리평화회의 대표 파견과 안중근 변호를 위한 모금운동을 하였고, 소년병 학교와 국민군 사관학교를 설립해 독립군 사관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지 신한민보를 발간하여 116개의 지소에 배포하였고, 신한민보는 독립운동의 현황과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주에서 독립운동을 한 이러한 것들이 재조명되고, 얼마나 많은 미국의 우리 동포들이 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희생했나 그런 것을 우리 본국에 있는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많이 알고 또 이해해주고, 또 많은 성원과
또 관심 가져줬으면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이사장으로서 바람입니다.